네, 요즘 딸을 아침에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생겼거든요. 어떻게 해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딸을 학교에 태워주는데 매주 이렇게 데려다주고 데려다 오다 보니까 그 차 안에서 많은 그 대화를 하게 되었고, 예, 상당히 즐거워서 좋습니다. 오, 좋네요, 정말. 예. 네네네. 우리 김갑수 대표님은? 저는 무남동녀 하나 두고 있어서, 네. 의뢰인 아빠들이 다 그렇지만 무남동녀 하나 둔 아빠들이 자칭 다 대한민국 최고의 딸바보들이잖아요. 네. 저도 예외는 아닌데요. 저는 주말에 늘 주말에 딸아이하고 같이 산책 나가고 강아지하고 같이 이런 게 일상이라서 행복하죠. 단지 저는 이제 두려우는 게 언제 이 아이의 사춘기가 시작되나. 저한테는 지구 멸망보다 더 심한 공포죠. 그렇죠. 네. 진짜 어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아이들이 변해질 때. 어떡하지? 네. 근데 이제 사춘기라도 아이들이 행복해지면 그 사춘기가 이제 조금 좀 편안하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메뉴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지가 이제 한 달 반 됐거든요. 네. 홍준표 도지사께서 무상급식 중단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간략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교육청이. 그렇죠. 무상급식 사업주체는 경남교육청이고 다만 경남도는 경남교육청에 일부의 무상급식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경남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재정 형편에 관련 이게 부담이 되지 않느냐는 그런 논란이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근데 홍 지사 이제 취임하고 나서 당초에는 전임 지사의 그런 정책을 이어받겠다 했다가 그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결국 조정이라는 게 이제 도가 부담할 부분은 사실 약간 이제 줄여드린 건데 또 조정하고 또 경남도가 계속 부담이 되니까 정책적으로 경남교육청에 대해서 무상급식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감사하겠다. 또 경남도 교육청은 감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와중에 경남도가 정책 변화를 이렇게 일으킨 거죠. 네. 더 이상 급식 예산 지원은 힘들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급식 문제의 본질은 경남교육청이 이렇게 정책 사업이고 경남교육감이 공약한 것이기 때문에 경남교육청의 예산으로 하는 것은 맞다고 하는 이런 근본적인 입장 변화로서 지금 이렇게 논란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그 의원님은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교육청에서 이 문제는 해결했었어야 된다. 그렇죠. 기본이죠. 왜 그러냐 하면 경남교육청 자기신들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입장을 바꿔서 경남도청 도지사가 무슨 정책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경남도교육청 예산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 관련되는 사업은 경남교육청이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일반 행정 업무는 경남도지사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따끔하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요. 물론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 같은 경남도민 다 우리 자식에 대한 정책을 펼치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지만은
이게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국가기관도 법무부에 사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고 네. 교육부에 사는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1차적으로 교육청이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셨고. 우리 김갑수 대표님. 뭐 반복돼서 저희가 몇 번 했던 얘기인데 그래요. 참 재미있는 논리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심 의원님 논리를 그대로 받자면은 예를 들면 경남 지역에서 하는 경남의 사업들은 오롯이 경남 도민들이 낸 세금만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경남도에서 한다는 사업에 아무런 지원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전국에 시군들이 있는데 재정 자립도가 20%, 30%인 시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도비라든지 국비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제 그 시군의 잘못인 거죠. 그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국가행정이라는 것들이 마치 그 어떤 회사의 기업의 회계처럼 니네 부서 올해 예산이 여기인데 니네가 이런 예산을 못 만들어내면은 니네는 다른 사업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면 아까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도는 다 하는데 왜 경남만 안 하느냐. 근데 그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어디에서 출발했느냐가 그 책임의 근원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홍준표 지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심의원 말씀드리면은 박종훈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공약을 했던 공약사항이에요. 네. 이행을 했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핑계로 일단은 이 무상급식을 중단시켰고 그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산 핑계를 대요. 빚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 근데 그 예산 그대로 지금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산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그 예산 문제라든지 뭐 감사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본인이 정치 철학에서 나는 그걸 하기 싫은 거다. 나는 그거보다 다른 데 쓰는 게 맞는 거다라고 처음부터 말을 했으면 차라리 이제 논쟁이 좀 쉬웠을 텐데 네. 엉뚱한 이제 핑계들 계속 대다가 여기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면서 도민들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반발들을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네. 두 분 말씀이 참 재밌어요. 저는 지금 이제 과정을 듣고 싶었는데 두 분이 여기에 책임이 있다, 저기에 책임이 있다. 그러면 도의회, 교육청 이 세 주체 중에 가장 책임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김갑수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국가 사업은 국가가 해야 되고 경남도는 경남도 예산망을 해야 된다 하는데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고 또 경남도와 시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대부분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사회복지사업 같은 경우 그 매칭 사업이라 그렇게 하는데 국가 50%, 뭐 경남도 25%, 시군 25% 또는 도가 30%, 시군 20% 이렇게 정해져요. 대부분이 법률적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경남도가 하기 싫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또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무상급식 정책은 그게 아닙니다. 법률 사항이 아니고 경남도 교육감 자신이 임의로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럼 경남도에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라는 것이죠. 먼저 그럼 경남 교육청에서 자신들 재원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재원은 국가에서 주는 예산하고 경남도에서 지방세 걷어서 주는 예산, 이게 4종이 넘거든요. 당장에 자기가 하겠다 해놓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구체적 노력을 한 흔적이 전혀 없고 오히려 외부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에게 급식법 개정을 말하는데 국가에서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의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늘리게 되면 국가 예산분이 엄청 늘어난단 말이죠. 네.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는 어렵고 오히려 그건 너무 정치적인 지수처가 아닌가. 물론 그게 전혀 가치 없다고는 제가 하지 않는데 당장에 현실적으로 경남도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부터 하라는 거죠. 예산 절감 부분. 그리고 나서 국가나 경남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서 마련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지금 도가 아니더라도 우리 의원님 말씀 도가 아니더라도 교육청에서 다른 데 쓸 돈을 가지고 지금 쓰면은 충분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 100%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부분까지 할 수 있다. 커버가 된다는 말이죠. 라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우리나라 예산이 쓰이는 모든 행정관청에 교육청을 포함해서 도청도 마찬가지고 시청도 마찬가지고 줄이기 시작하면은 줄여서 일정 부분 확보할 수 있는 예산들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이 무상급식을 전면할 수 있을 만큼의 분량인 거냐. 만약에 실제 그런 여력이 되는데 예산을 쓰고 있다면 그건 나쁜 짓인 거죠. 그건 수사해서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미 홍준표 지사 이전에 이 교육감 이전에도
하고 있던 사업이란 말입니다. 하고 있던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사람들,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예산을 갖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정책 수요자의 요구에 맞게끔 집행할 거냐에 대한 나름대로 합의 속에서 이루어지던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중단하겠다. 근데 그거 누가 중단하겠다고 먼저 선언했냐는 말이죠. 그리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그 세 군데 다 도와 교육청 도의회. 그러니까 도는 일단 무리수를 뒀고 도의회는 무책임했고 교육청은 무능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 면에서 이 충분하게 이 도민들의 그 의사라 이런 것들을 타진하지 않고 본인의 공약까지 더군다나 어겨가면서까지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와 도. 그 다음에 유권자들 본인의 또 견제와 균형의 원리 속에서 충분히 도정에 있어서 이 도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했어야 될 도의회. 그 다음에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거를 가능하게끔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행정적인 수단들을 강구해 봤어야 될 교육청. 각각의 책임들은 있겠으나 예. 근원적인 책임은 도에 있다. 제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KBS 창원에 내려와서 처음 우리 기억나세요? 첫 시간이 무상급식 따랐었죠.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예.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논란이 계속 일고 그러니까 기찻길을 그냥 쭉 이렇게 달려가는 듯하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좀 해결해 보고자 우리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놓으셨던데 과연 이것은 해결점이 있는 중재안인지 저희가 얘기를 좀 직접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의회 조우성 부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차 한 잔도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지금 이 두 분이 굉장히 아주 뜨겁게 어디에 과연 좀 책임이 있느냐에 대한 논의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뒤에서? 네. 우리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의 사태는 근본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도청에서 지난 4년 동안 약 한 3천억 원에 해당하는 네. 금액을 교육청으로 무상급식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 급식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네, 네. 도 의원인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곳에는 항상 감사가 필요하다. 이제 홍준표 지사께서 감사를 요구하셨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타 시도도 이런 사례가 없고 또 교육청은 도청의 피감기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명제하에서 감사를 거부를 하게 되었죠.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무상급식의 중단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도청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겠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무상급식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이 그래서 지금 중재안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내시게 된 거예요? 예.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양 기관이 있습니다. 예. 도청과 교육청. 이 양 기관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이 고민한 끝에 이번 중재안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중재안은요? 예. 근본 중재안의 가장 골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 경상남도가 급식을 진행해왔던 방식은 지역별 보편적 무상급식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는 소득별, 선별적 급식으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대명제입니다. 또 무상급식의 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혜택을 수혜자에게 전체 우리 경상남도 초중고 학생 43만 7천 명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혜를 줄 것인가에 대한 네. 깊은 고민을 했었는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국 단위로 하면 평균 한 66%에 해당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의 이웃인 영남권에는 어떠한가? 우리 가까이 있는 울산 같은 경우는 38%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46% 하고 있고요. 경북이 54%입니다. 그다음에 부산이 58%예요. 영남권 평균하면은 49%가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깊이 고민한 것 때 적어도 우리 영남권 평균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체 43만 7천 명 대상으로 52%에 해당하는 22만 6천 명을 우리가 수혜 대상을 삼자. 지금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그 확대는 됐어요. 대상은 많이 확대가 됐지만 이게 역시 소득에 따라서 차별을 지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이게 무상급식이 뭐 확대되고 뭐 대상 범위가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차별적으로 대처하는 거 이것이 못마땅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부모님 많으시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일부 우리 학부모 단체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상남도에서 또한 또 지난번 경남대학에서 이 무상급식에 대한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도민의 다수가 선별적 급식을 하는 것이 옳다. 이것이 도민의 다수의 의견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의회가 말이죠. 전체 의원 55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51명이 우리 새누리당 소속이에요. 50명이군요. 새누리당 소속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대다수 생각이 보편적보다는 선별적 급식이 우리 정서에 맞다. 이것은 우리 그 의회의 대다수의 그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홍지사의 어떤 그 철학이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우리 도의회의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 하에서 출발했다. 그렇다면은 도민들 다수가 선별적 급식을 원한다. 이건 어느 기관에서? 지난번 우리 경남대학에서 이제 발표한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저도 이제 그 조사의 신빙성 여부에 가지고 저도 이제 여론조사 기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의를 여러 차례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조사는 사실은 이 표집 샘플 자체에 일단 문제가 있어서 조사의 신빙성 자체가 없는 걸로 우리가 일단 사회적인 합의가 대충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논란이 많은 그런 조사 결과이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제 그 말씀하신 뭐 굳이 여론조사를 거론하신다면은 경남 지역에 상당 부분 그 이 무상급식 논란이 시작된 다음에 상당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무상급식을 대체로 하자는 것이 대부분 과반수를 훨씬 넘은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도의회라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이유 자체가 이 도청과 교육청이라는 관청의 중재자가 아니라 도민과 도청의 중재자 역할에 도민의 입장을 얼마만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 저는 방점이 찍혀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아까 이제 뭐 말씀하실 때 무상급식 전체를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 무상급식 예산을 무상급식의 보편적인 예산에 쓰지 않고 서민자녀 교육 지원 조례 여기도 쓰겠다라는 조례안을 압도적인 다수로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그 뒤에 이제 이 중재에 이른바 나서기 시작한 데에는 정치적인 곤경에 처한 홍 지사와 같은 당에 물론 소속되신 분이고 또 이제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여론, 이 폐지의 반대 여론들이 막 들끓으면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곤란해지겠다라고 하는 고육지책 아니냐. 저는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제가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와 상관없이 무상급식 중재안을 마련해 이미 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는 또 다른 교육복지이다. 무상급식과는 별개다. 이런 논조에는 분명합니다. 그럼 그 두 개 다 해야 된다.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두 개다. 왜냐하면 새로운 교육복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무상급식은 또 다른 무상급식은 기본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떠한 수혜 대상의 차이고 어떠한 금액적인 차이지만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저는 제일 궁금한 것은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이라든지 대구, 경북 이런 데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 급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어쨌든 그런데 이제 전국의 하여튼 17개 시도 가운데서 유독 경남 도민만 그 효과가 아직까지 증명이 되고 있지 않은 서민 자녀 교육 지원이라는 것으로 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배정됐던 걸 이제 그걸로 돌려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것도 궁금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미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에 응모한 우리 원래 해당된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잘 안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과연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또는 일종의 눈칫밥과 같은 그런 것들을 감내하면서 계속 소득 증명을 해야 되는 것들을 방치하는 것들이 적절한 거냐. 네. 제가 김갑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부분에서 정확한 이해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기존적으로 해왔던 무상급식 제도가 보편직 무상급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난해까지 우리가 시군 그다음에 시 지역이라도 이제 읍면 지역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읍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리 초중고 학생이 전체 100%가 급식을 받아왔지만 동 지역의 학생은 초등학교는 100%입니다. 그다음에 중고는 저소득 자녀층 받았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우리 보편적 무상급식이 아니죠. 네. 도의회 부의장이시니까 도민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돼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도의회 입장을 지금 들어보셨잖아요. 두 분이 중재안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무상급식 이렇게 추진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당초에 경남교육청의 뜻대로 무상급식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의장 말씀처럼 전면적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차등급식을 했습니다. 아까 면 단위와 동 단위의 그런 구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그걸 바로 잡은 것 같아요. 소득별로 이렇게 차등급식함을 해서 바로 잡았고. 저는 일단 사실관계를 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데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이제 여전히 차등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초등학교까지는 대부분 다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무교육도 이런 논리라면 우리 현재 의무교육도 차등 의무교육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논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무교육이 원래 초등학교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됐을 때 그때 초등학교 다 하다가 조금 여력이 생기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했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고등학교를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급식도 초등학교까지 다 하다가 조금 여력이 있으면 중학교까지도 하고 중학교 다 못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조금 차등을 두든가 이렇게 하고 또 나머지 고등학교를 확대하고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경남도가 지금 이 도의회에서 말씀하신 것과 우리 신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관계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 특별히 그렇게 뭐 여전히 차등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점에서는 일단 경남도민들만이 가지고 있는 박탈감과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소득 격차에 따른 박탈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누출되는 소지가 있다. 그리고 이미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양산시 같은 경우도 다수가 새누리당 의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의무 급식을 해도 된다 해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지금 바꾸는 조례를 통과시켰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다수의 시민들과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들을 시정이나 도정에 반영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도의회가 이렇게 그 평행선을 달리던 교육청과 도청과 도민들 간의 사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은 평가할 수 있겠으나 이것이 과연 그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무상급식 중단 이후에 차별급식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학부모님들 저희가 만나봤는데 화면 보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갈등을 일으키고요. 진주로 어려운 대체로 당당하게 아이들 밖으로 뺏고 당당하게 불법 돈 뒷돈 받고 이게 당당한 경남입니까? 안전한 먹거리 먹었으면 좋겠고 누구나 눈치 안 보고 안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중학교 학부형으로서 조금 있으면 중학교도 이제 무상급식 되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왜 도지사가 난리를 치는지 정말 웃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엄마들 도시락 싸는 모습이 뭐 즐거워야 되는데 비장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도의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는 엄마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봐야죠. 친환경 무상급식 살리기 경남운동본부의 전진숙 공동상임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자리하시고요. 저희 또 차도 한 잔 준비했습니다. 그 뒤에서 얘기 다 들으셨을 텐데 네. 중재안 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건지 이유를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일단 저희들이 중재안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학교 급식은 우리 교육이다라는 저희들 관점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아이들에게 차별 밥상이 아니라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밥상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목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이 중재안이 사실은 굉장히 저희들 보기엔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예. 계속 선별복지를 주장하고 싶으신 것을 달리 표현하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중재안을 내놓으셨는데 저희들 그 학부모들을 모아서 저번에 한번 이제 토론회를 비슷한 게 한 게 있었어요. 네. 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중재안에 관련해서.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단 1% 아이라도, 예, 급식을 차별받는다면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중재안의 내용들은 역시나 보면 똑같이 아이들을 편을 가르겠다는 내용으로 돼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그 중재안이 사실은 뭐 도의회 중재안인 것처럼 학부모님들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실제 내용을 들어보면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게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들 알기에는 이게 새누리당 네.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예, 자기들이 안을 마련해서 이걸 가지고 도의회 안이라고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상임이나 어떤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어떻게 새누리당 아직이 뭐 무상급식 도의회 무상급식이 되는지 너무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학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그냥 새누리당 예 중재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새누리당이 중재를 했어도 네. 그것이 받아들일 만하면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이게 자꾸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지면 결국은 서로 그냥 뭐 돌아올 수 없이 그냥 평행선으로 계속 싸움이 가는 거니까 네. 어떤 적정한 타협선 네. 같은 것은 없을까요? 일단 저희들 학부모 입장은 원래 원칙 14년도에 예. 됐던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합천 같은 경우는 친환경 무상급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상급식으로 전환되면서 친환경이 빠진 유상급식이 된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어쨌거나 아이들에게 일단은 따뜻한 밥, 차별 없는 밥이고 두 번째는 좀 질 좋은 먹거리를 우리 아이들한테 먹이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들이 주로 보면 지역에 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나 네. 이런 분들이 다 농사를 지어서 예, 공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없고 다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고요. 지역 경제도 상당히 저는 크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도 들고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지역에 이렇게 뭐 집회를 열거나 이러면 오셔갖고 발언을 하시는데 네. 보통 이제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 급식비가 단가가 낮아요. 우리 보통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 많으니까. 그렇죠. 낮아질 수 있는데 이 학교가 작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아이들 같은 경우도 급식비 보면 5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8만 원까지 우리 학교는 나왔다 이야기하시면서 자기는 애가 3명인데 네. 한 달에 예,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내냐. 이렇게 예, 굉장히 성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 지역에는 또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이 있구나. 작은 학교는. 예. 뭐 우리 저 의원님. 예, 그 지적은 맞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교육청이 한 것은 지역별로 차등 급식을 해온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상태로 계속 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끝까지 보편적 급식을 한다고 가정해 볼 때 그 과도기 중간에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분단해 간 거예요. 맨 먼저는 예를 들어서 뭐 면 단위, 그 다음에 동이 되면 동 단위, 그다음에 동이 다 되면 이제 고등학생까지 다 하는 거고, 그거나 지금 소득별로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모순이 나는데 왜? 지금은 소득별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소득 하위 50%까지만 지원해 준다. 예산이 연료가 되고 하면
계속 높여가는 겁니다. 울산이 그런 식으로 높여가고 있거든요. 경남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볼 때 그 초등학생은 70% 정도 한다고 하는데 중재안에 네. 이게 예산이 더 많아지면 초등학생은 100% 하게 되고 할 거다. 중등은 현재 중재는 50%인데 예산이 많아지면 이것도 70, 80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거는 어떤 방식을 택하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이 급식 정책 자체의 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급식이 어차피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고 단지 이제 소득별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급식을 가장 물론 이제 뭐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같은 밥상에서 서로 차별받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정도의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이라면 저는 가능한 거고 이미 다른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입니다. 이제 조금씩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이름에서 조금 넓혀지려고 그러는데 보기 보면 선별적이긴 하죠. 넓혀지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8년 동안 시행되어 오던 걸 왜 도로 물리내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지역에서부터 또 시작되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합의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똑같다고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아까 상위 중재안만 본다면요. 저는 뭐 중재안은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한 학교에서 70%는 공짜밥 먹는 거 30%는 우울감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학교별로 좀 시행됐던 것들은 학교 안에서 같이 있으면 적어도 얼굴 맞대고 네. 예, 누구는 공짜밥 먹고 누구는 돈 내고 밥 먹는 애의 구분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당연한 우리 아이들의 권리 예, 그렇게 이렇게 확대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마 우리의 권리로서 당당하게 난 밥 먹을 거야. 이게 너무 보기 싫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선별복지 이야기 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사실관계가 좀 잘못하고 계신 게 외국에는 다 무상급식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 지금 무상급식을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다. 100% 하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고 사회적 합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합의가 누가 했습니까? 지금 여론조사는 팽팽합니다, 입장이. 이건 정책적으로 그 가치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사회적 합의라고 기정사실화시키는 거는 동의할 수가 없죠. 아유, 예. 선거 과정에서 본인이 사회적 합의나 이것들을 동조를 듣는다면 왜 공장이 더 내 것이고 하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는 도민들이 많이 동의를 하고 그 때문에 또 표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합의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외국에서 지금 급식이 우리나라 수준이라는데 그 어느 근거가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한 사회가 이게 우리가 좀 8년 동안 거의 10년에 가깝게 전국 각지에서 거의 다 시행해온 정책이에요. 10년간 수조 원의 1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거의 해온 정책을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아니다라고 단언한다면은 어떤 게 사회적 합의일까요? 저기 두 분, 저 서울 빨리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요. 지금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유상급식, 나 괜찮아 하는 학부모도 계세요. 무상급식 필요하다 하는 학부모님 계시잖아요. 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엄마 입장으로 한번 좀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마치죠. 저희들은 아이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별받지 않고 소외감 느끼지 않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는 게 목적인 엄마들입니다. 그런데 제발 여기다가 색깔 논쟁을 더 세워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주셨으면 오히려 저희들이 더 고맙겠고요.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주역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의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해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무상급식을 찾아주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살리기 경남운동본부 전진숙 공동상임대표 이야기 들어봤고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한마디씩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죠. 지금 경남도뿐만 아니라 부산도 마찬가지고 경북 아까 예를 들었는데 그런 지역도 다 지금 일부 차등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네. 경남도만 유달리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어쨌든 매듭 짓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매듭 지었으면 좋겠다. 저는 일단은 첫째는 이게 교육의 영역에서 지금 다루어지고 있는 논쟁이란 말이에요. 학교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지간한 일들은 가급적 평등의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근데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전부 다 그 평등의 영역을 최대한 구현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직 경남만 우리는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라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발생한 문제란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두 가지 문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나는 이 평등이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차별적으로 선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거나 두 번째는 무능한 거거나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여기는 안 하거나 못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남도민들이 아까도 우리 학부모님 말씀하셨지만 그 예산을 지금 다른 데다 쓰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경남도민들이 만족감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다수가. 그렇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또 그 예산이 지금 안 쓰이고 있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급식비를 낸다는 것은 경남도민들만 증세의 효과를 얻은 거란 말이에요. 세금을 더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경제적인 부담들은 행정들이 철저하게 해소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미 90% 이상의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였다. 네. 경남도 하고 있던 거였다. 그러니까 그대로 원상복구시키면 된다. 저는 그게 중재안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 오늘 소신껏 이야기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제 인물과 차 한잔 나누는 시간이죠. 자, 제 앞에서 방글방글 웃고 계신 이분, 젊음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분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